요걸 하나 적어봅시다. 여기까지는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원리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원리만. 요거는 풀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주를 볼 때,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숨은 작용에 대한 것들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 더 깊이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갑이 기토하고 합을 했을 때, 기토가 갑한테 요구하는 바가 있겠죠. 그죠? 그 공짜가 없단 말이야. 공짜가 없어. 그래서 기토가 갑한테 내가 지금 니하고 손잡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놀러 가자 이렇게 이제 데이트하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갑이 기토한테 써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그거는 뭐냐면 보통 인간들이 이루어내는 작용에서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그거는 보통 양을 주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는 뭘 주느냐 하면 양간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음이 그 바탕, 양간이 가는 작용력, 다음으로 행할 수 있는 바탕을 줘요. 그게 이제 기토는 개수. 그래 뭐 어디 기토 개수가 아니, 뭐 신금이 을목 이러면 신금이 을목이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운을 쓰게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줘요. 이거는 보통 자기가 이루어내었던 그 다음에 그 전에 글자들을 보통 주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음들은. 그래서 이렇게 다 이루어져요. 이거의 글자들을 대략 소모하면서 쓰면서 각각이 그죠? 양과 음들은 그걸 쓰면서 다음으로 행하는 작용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니까 좀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짝을 하나 두 개만 딱 짓는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막 그 숨은 자기들만의 그 변화의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그 하지만 생각을 잘 해보면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희생이 동반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작용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합을 했지만 결국은 어떠한 것을 버려야만 다음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뭘 버려야 되거든요. 안 버리고는 못 가거든. 그래서 뭐든지 그 작용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버리느냐, 이런 것들이 합의 관계에서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합이든지 극이든지 생이든지 또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를 얻으려고 하거나 하나를 내가 주려고 하거나 하나를 버리려고 하면 그 위에 것들에 작용해서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주를, 우리 쌤들은 이제 사주를 보려고 하고 해석을 많이 하니까 그런 통변을 할 때,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대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육신 가지고 대입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도 그 작용이 이 오행의 그 생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기본 틀에서는. 그래서 생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생극의 작용에서는 그 생극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생극 안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관계에 맺어져 있던 애들이 그 관계성 속에서 뭐 변화하는 걸 읽어줘야 되는 것이라서 이제 기본 이런 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런 안쪽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행들이 이렇게 행하기 위한 작용에서는 균등하게 뭘 가지느냐 하면 이제 그 관계성을 동일하게 가지죠. 그 생각을 똑같이 가진다고요. 그러면 똑같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토를 갖다가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크게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양이고 요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토를 사이에 넣어 놓고는 요렇게 여기 양분을 해가지고 동일한 배치로 일단 딱 깔아놔 놓고는 동일하게 관계성을 부여를 했죠. 그죠? 생각을 부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합을 지어줘 가지고 얘들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 관계성을 만들어 줬죠.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서부터 뭐가 붙느냐 하면 육친이 붙는 거지. 그죠? 우리가 비식재관인이 붙게 되는데 그거로서 생각으로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사행도에서도 풀이를 할 때 기본을 삼는 누구냐
이걸 찾아주는 거죠. 누구냐, 이거. 예. 어떤 존재냐, 또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 작용이냐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뭐냐면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이하의 관계를 이용하고 요걸 이용한다고. 그래서 사행도에서도 이걸 벗어날 수는 없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생각에 의해서 변화되는 관계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사주 안에서도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반드시 육친적 해석으로서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이거는 내 쟤인데, 여잔데, 이 사람이 여자다, 부인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진짜 부인이 안 될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주 안에서 해석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을 찾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균등한 상태로서 오행을 펼쳐놔놓고 이렇게 찾는 것은 육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해석의 제일 이제 그 해석을 하는 실마리의 단초 이 제일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이제 요거 지워도 되겠죠, 그죠? 요건 지우 설명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왜 그런가? 이거 하나만 해볼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라는 것이 기토하고 합을 하게 되면 내가 병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과연 이 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토한테 줘야 되느냐가 발생하죠. 그게 무토라는 게. 물을 줌으로써 병화를 갖다가 올려낼 수 있는 동작을 하게 돼요. 갑이라는 게. 병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동작을 하죠. 이 무토가 나오면 병화가 어두워지거든. 병이 어두워진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것은 술을 자기가 화를 열기 위해서 술을 버려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는데, 기토 입장에서는 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개수를 갑으로 주어가지고 일로 보내야 되는 입장이 됐죠. 그죠? 그죠? 예. 이걸 줘야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병을 빨리 보기 시작하면 병화는 갑의 그 수를 갖다가 확산해 버리죠. 그죠? 근데 갑이라는 것이 화로 갈라 하면 반드시 내가 무토라는 이 동작을, 무라는 동작을 갖다가 딛고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기토에게 주버리죠. 그죠? 왜냐? 기토는 금을 이루기 위해 양간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